네, 오늘은 꿈과 사랑 책 속의 6번째 시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거죠. 마이클 샌델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인데요. 그 유명한 책으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은 그 하버드에서 강의하던 걸 모아가지고 이제 쓴 책이 위책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모아서 강의하는 것을 모아서 쓴 책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번 오셔가지고 또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 서문도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구입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삼양제일교회 그 작은 도서관에 가서 빌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책값도 만만치 않아서 이제 빌려서 빨리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제하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에 읽었는데 어젯밤에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제가 아침에 들어보니까 좀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몇 명 안 보셨기 때문에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앙적인 내용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신앙적인 내용은 아니고 경제학적인 내용입니다. 또 사회학적인 내용이죠. 이 마이클 샌델의 저스티스를 보면 좀 철학적인 그 부분이 많아요.功利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무슨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던지는 그런 부분은 사회학적이고 다분히 철학적인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 책의 내용은 경제학적인 내용입니다. 시장주의에 대한 반박이라 그럴까요? 요즘에 황금만능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반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지만은 생각하게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정상인가,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경제적인 논리가 모든 곳에 침투해 있는 것들이 정상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서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셨고요. 그리고 이 책을 잘 가늠할 수 있는 그 마이클 샌델의 서문, 자신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거론한 주제들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돈과 시장을 둘러싸고 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를 숙고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 가치가 가족, 지역사회, 공공선을 훼손하거나 잠식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네 개의 장으로 서론을 빼고 네 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죠. 그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문에서는 시장과 도덕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제가 되는 글이 이거죠.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많죠. 그게 이제 도덕이나 윤리나 또 사랑이나 우정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또 공동체의 중요성, 뭐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걸 잠식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 사과를 대신해 주는 회사가 생겼대요. 그래서 뭐 텐진 어플로지 컴퍼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감사 편지를 써주는 그런 회사, 예를 든다면 뭐 결혼식 축사를 대신 써주는 회사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그 감옥, 감방에도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치금이라고 해서 돈을 넣어주면 그걸로 사식을 사 먹고요. 그리고 돈을 좀 더 지불하면, 미국에는 1박에 82달러 지불하면 이 숙소가 업그레이드가 된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부분들이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가는, 시장 원리가 이런 것들을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미국에는 지금 기부금 입학제도,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죠. 우리나라는 없지만. 그리고 유럽에는 그런 것도 있답니다. 이 대기가스 배출, 대기가스, 탄소, 이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으로 산답니다. 그래서 1톤에 13유로, 그 돈을 내면은 좀 그 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스를 배출하면 벌금을 매기는 것에 비해서 돈을 내면 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 그게 이제 여러 군데로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쓰레기를 잘못 버리면 벌금을 매기는데, 사실 돈을 내고 그 봉지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 그런 원리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돈만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 범칙금,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내는데, 과속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제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것인데,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무조건 세게 달려서 범칙금을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데가 없을 때 주차하고 거기에 대한 딱지를 끊으면 범칙금을 내려고 아예 생각하고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제 논리, 시장 논리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그 이제 도덕에 관한 문제들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그래서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 영리를 추구하는 교도소,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고, 또 경찰까지도 이제 민간 경찰이 생겨서 그 민간 사설 경호원이 이제 공공 경찰을 이제 넘어서는 숫자가 2배가 된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황금으로 만능주의로, 거래 만능주의로 해결이 되다 보면은 불평등과 부패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불평등의 문제와 부패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33페이지에 나온 얘기는, 누군가가 섹스를 하거나 간을 이식받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 동의한 성인이 기꺼이 팔고자 한다면 경제학자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얼마죠? 일 뿐이다. 시장은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훌륭한 선택과 저급한 선택을 구별하지 않는다. 거래하는 쌍방은 교환 대상에 어떤 가치를 둘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경제학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얼마, 가격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 판단은 자신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문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장에서 세칙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이 세칙이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끼어들기입니다. 끼어들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끼어들기가 허용된다는 그런, 우리는 끼어들기에 대한 분노, 끼어들기에 대한 사람들의 그 감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죠. 끼어들기는 줄을 서 있는데 앞에 누가 끼어들어 봐요. 누가 가서 막 화를 내고 끌어내고 싸우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끼어들기 하면 옆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공정하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비행기 표를 이제 우리가 그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퍼스트 클래스를 끊거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게 되면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공항 검색대에 줄을 서지 않고 줄이 없는 곳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긴 하지만 줄이 없는 라인이 있어요. 그곳으로 통과해 주는 그 패스트 트랙,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 우선 탑승권,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놀이공원에서도 줄 많이 서는데 그것도 패스트트랙이 있답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2배를 내면 그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놀이공원에 줄을 서지 않고 탈 수 있는 그런, 미국에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줄을 선답니다. 근데 그 줄 서는데도 줄 안 서고 탈 수 있는 우선 탑승권을 판매한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 출근할 때 차가 밀리는데 거기에 이제 전용 차로가 있잖아요. 버스 전용 차로. 미국에는 버스 전용 차로보다는 카풀 차로가 있어요. 사람이 몇 명 이상 타면 빨리 갈 수 있는 도로. 이제 그 도로를 혼자 타고는 못 가는데 벌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지불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얼마를 내면 그 길을 달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새치기인데 그 새치기의 공정성의 문제가 돈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로 예약권도 판매가 되고요. 병원에 예약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것도 판매가 되고 전담의사제도도 판매가 되고 요즘 우리 병원에 가면 특진료라는 게 있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와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능을 향상시키면 된다. 이게 자유시장주의.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의식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어떤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에 부여하는 효능을 넘어선 가치를 지닌다. 그렇게 보고 이제 부패라고 하면 부정이득을 연상시키는데 부패는 뇌물이나 불법 거래 이상의 어떤 것을 말한다. 부패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을 해치는 게 이제 부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 부패를 조장하는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거론을 하는데 인센티브, 뭔가를 돈을 더 줘서 뭔가 하게 만드는 그 인센티브죠. 그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불임 수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상해 주는 거. 그러니까 불임 수술을 하면 돈 얼마를 주겠다. 뭐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출산 장려금. 그래서 출산을 하면 얼마를 주겠다. 이게 바로 인센티브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해결하는 문제. 그게 미국의 자선단체가 그 마약 중독자들에게 불임 수술하면 $300씩 주겠다는 게 발단이 돼가지고 논란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에서 파생되는 게 바로 대리모라든지 난자 정자 거래가 된다든지 매춘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곡된 인센티브에 대한 예로서 이제 처음에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인센티브인데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정당화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를 든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날마다 나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 $1를 주겠다. 좋은 성적을 A를 받아오면은 얼마를 주겠다. 이게 이제 인센티브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부모들의 그 모습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 있어지게 되는데 그 어떤 그 주에서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그 주지사에 나오는 그 후보가 그걸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25를 내는 사람에게 속도 제한을 풀어주자. 그래서 자동차가 뭐 몇 킬로 이상 못 달리는데 시내에서 60킬로 이상 못 달리는데 하루에 $25를 내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자는 거죠.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인센티브 제도죠. 그 공공도서관에서 그 연체료 받는 거, 그걸 이제 벌금으로 받는데 사실은 요금을 내면 더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출산 허가증이라는 걸 발해, 출산을 못하게 이제 억제했잖아요. 중국에서 전에 지금 한 명만 낳기. 근데 그것을 여러 명 낳고 싶은 사람은 출산 허가증을 모든 사람에게 줘가지고 한 명 낳을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한 명도 안 낳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2명, 3명 낳고 싶은 사람은 그걸 사서 이제 하는, 그게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분양권을 파는 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회에 들어와 있고, 그것의 단적인 예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보면 검은 코끼리가 보호 대상이 너무 많이 사냥을 해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못 하게 하는데, 그것을 그 돈을 지불한 사람은 사냥권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 너무
범위를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정이라든지 노벨상이라든지 아카데미 상이라든지 뭐 인간의 신장이라든지 입양할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입양해 가는 제도들은 그 돈으로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점 그것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시장이 도덕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과정. 그게 141페이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고와 결혼식 축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재화다. 하지만 이를 사고 파는 그 재화가 가진 속성을 변질시키고 가치를 감소시킨다. 그 말은 뭐냐면 대신 사과해주는 회사가 생겼어요. 2001년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건데, 텐진 사과회사, 텐진 아폴로지 컴퍼니, 이제 이게 생겨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그게 너무 마음에 힘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고 그런 회사가 생겼대요. 우리나라에는 심부름 센터가 있죠. 대행해주는 회사들, 결혼식 축사를 써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간이 참 좋은 의미에서 해야 될 것들을 상업적으로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 교환, 요즘에는 이제 선물을 할 때 대체적으로 현금을 많이 해버리고 또 상품권을 하는데, 선물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퇴색됐다는 거죠. 그런 경제 논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고,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사는 경우도 이제 있죠.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을 거래한다. 이거는 부패, 이제 그 시장 경제의 부패에 대한 문제고, 이제 요즘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입양 시장에서 그 돈을 좀 내고 입양하는 아이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 입양 시장에 대한 그것은 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이 다 데려가면 돈 없는 사람들은 선택의 권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들, 사랑의 경제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일한다면 희귀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인 사랑을 낭비하지 않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으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시장에서 이제 돈을 주고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전략한다고 이제 논리를 펴는 거죠. 예를 든다면은 혈액은 기증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혈액을 돈을 받고 팔게 되는 사람을 허용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고 파는 사람도 있고 기증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증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바닥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도덕이 바닥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걸 아낄 수 있도록 돈을 받고 파는 제도가 도와준다는 그런 논리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의 마이클 샌델의 반박은 뭐냐면, 그런 소중한 것들은 아무리 써도 고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남을 돕는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지, 그게 고갈되지 않는다. 그건 희귀한 자원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사회에서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희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이 자꾸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에서는 삶과 죽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요즘 보험에 대한 생명보험, 이런 것들이 경제 논리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그걸 보험을 선전할 때 사망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이용을 해서 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기보험도 있고 암보험 같은 게 유행하는 거죠. 데스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에는 이 데스풀, 유명인사들의 사망 시기를 추측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유명인사들이 언제 죽을 건가, 그걸 이제 도박을 하는 거죠.
뭐 도박하는 게 많죠. 요즘에는 뭐 경기에 우승을 점치는 거라든지 테러리즘 선물 시장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그 악명 높은 지도자가 언제 죽을 건지에 대해서 내기를 거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다 경제 논리가 모든 생명에까지 침투해 들어온다, 이제 그런 거고요. 마지막 장에서 이제 명명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것은 이제 야구 경기를 하거나 축구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붙이는 값을 누군가가 지불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야구 게임을 하면 삼성 게임이다 그러면 삼성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경기의 이름을 삼성 게임으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기는 그런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흥미로운 것들에까지 상업성이 너무 침투해 들어와서 좀 마음이 씁쓸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서 막 똑같이 소리치고 그렇게 경기를 관람해야 되는데, 경기장에 스카이박스라고 하는 그 귀빈석이 있죠. 그래서 높은 데서 내려다볼 수 있는, 관중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따로 구별된 그런 공간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우리의 모든 그 이런 취미 생활과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업성이 그걸 해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 광고가 너무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장이 끝나는데, 마지막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책을 끝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은 질문을 던지면서 책을 마감하고 있죠. 마이클 샌델의 책을 보면 대부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생각하게 만드는 참 그런 주제가 참 많고, 또 그분이 이렇게 글도 마무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지, 해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책이 바로 이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요,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건데, 모든 논문이나 책에는 그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 그 주제는 주제가 있고 책 제목이 있는데, 제목은 주제가 답이고 제목이 질문이죠.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이게 딱 그 형식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가 이제 주제죠. 답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생각하게끔, 답을 우리가 찾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실마리만 제공하고 답을 우리가 찾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죠. 이 사회가 너무 시장주의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그 집 없는 사람들의 그 서름, 또 집을 사지 못하는 그 아픔들을 그 좀 해결해 주겠다고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일견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시장의 논리에 그냥 맡겨라. 집을 파고 사는 게 뭐 그냥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니냐, 시장에 맡겨야 된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 가격도 담합을 하고 서로 그 조작을 하죠. 부동산에서 또는 아파트 주민회에서 많이 조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고, 또 이 가격 높이고 낮추는 것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시장 개입이라고 그러죠.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논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상당한 폐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2009년도에 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개입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죠. 대부분 정부가 다 시장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시장 개입 문제가 아니라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들이 이 도덕적인 부분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경제 논리에 휘말릴 수 없는 것들, 생명, 사랑, 우정,
뭐 그리고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좀 읽어보시고 또 못 읽으신 분들은 오늘 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으로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